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낙연 관련주들 하나 올라오고 있는데, 자, 지난번 영상 이월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HSD 엔진과 TK 케미칼, 남선알루미늄도 이제 눈여겨봐라 라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일단 말씀드린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사실 카톡방에는 이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그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면은, 제가 이야기 드린 시점이 10월 21일 날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드린 그 재료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당시에 이제 이낙연 관련주, 그래서 제일 이제 이게 그 우선순위예요. 이월드, 그 다음에 HSD, TK 케미칼, 남선알루미늄, 이제 이런 식으로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말씀드린 이유가 총선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슬슬 이제 공략을 관심을 가져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월드 같은 경우는 이제 21일 날짜가 급등 나오기 전 이전 이 구간이죠. 이제 이 구간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HSD 엔진 역시 마찬가지예요. 10월 21일 날짜가 이 날짜인데, 이날 이후로 추세를 돌리면서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TK 케미칼 역시 마찬가지로 21일 날짜 이후에 똑같은 시점에서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 이제 가장 강한 남선알루미늄 마찬가지로 10월 21일 날짜 이후에 물림 나오다가 오늘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관련주들이 왜 강하게 올라오는지는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지금 요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관련주를 정리해 놓은 이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보면은 보통 인맥 뭐 대선주라던가 총선주를 보면은 뭐 학연이라던가 지연이라던가 정책 관련해서 엮여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이낙연 관련주는 총리 동생, 이제 혈연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월드, TK 케미칼, 남선, HSD 엔진, 누리플랜 이렇게 이제 순위를 정해가지고 제가 눈여겨보라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혈연 관계가 가장 많은 거죠. 그 중에서 오늘 남선알루미늄을 보면은, 남선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지금 총리 동생인 이계현 씨가 지금 산왕기업 대표이사로 이제 같은 계열사로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공시에 들어가서 계열사 등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남선알루미늄으로 들어와 있는데 쭉 이 소속사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사만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있냐 찾아볼게요. 네, 자 여기가 이제 이계현 씨가 있는 사만 기업이 지금 보시면 어디와 연결되냐면 남선알루미늄과 TK 케미칼이 함께 지금 계열사로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계열사로 있다 보니까 남선알루미늄과 TK 케미칼이 이제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오늘 이제 남선알루미늄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카톡방에서 오늘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지금 이제 올라오는 거에 여기 이제 따라서 이제 불나방처럼 달려들지 말라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제 이미 카톡방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수준이 올라왔다는 건데, 왜 이제 지금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달려들면 안 되냐,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과거 우리가 대선주자 종목들을 보면은 못해도 100% 과거에 종목이 200%, 뭐 최고는 500%까지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대선 관련해서 이제 신고가 돌파하면은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거는 이제 대통령을 뽑기 위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4년에 한 번 있는 이제 대통령 선거 날에 이제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오는 것들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안철수 관련주, 우리 보면 이제 안랩 있죠. 안랩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 보면은 요게 이제 몇 프로까지 올라왔냐면은
요게 이제 200%, 130%까지 올라오게 되죠. 예. 과거 이제 이런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대선주자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는 총선이라는 거죠. 총선이 뭐예요? 총선이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아무래도 대통령 같은 경우 권력이 많다 보니까 국가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총선이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지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제한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선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총선 관련해서는 불나방처럼 따라가기보다는 이 사전에 선침해를 해서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 10월 21일 날짜부터 이제 공략을 해봐야 되는 이유. 그래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전 등록하려면은 내년 초나 올해 말에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기 앞서서 준비가 나오면 이제 움직임들이 나오겠죠. 수급들이, 관심 받는 수급들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이제 그때 되면 슬슬 그 시점이 이제 10월 20, 이 날짜부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짜부터 보시면은 실제로 2월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때부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HSD 엔진 마찬가지로 네, 움직임 나오기 시작하기 전에 공략이 들어가고 이후에 슈팅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공략을 해야 되는 지금 테마 분위기라는 거고, 그래서 남선 알루미늄도 오늘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지금 분위기가 상한가를 찍을 것 같아요. 네, 상한가를 찍는다 할지라도, 대장주라고 할지라도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라오기에는 상당히 부담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 정확히 다 나온 이슈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더 날아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종목도 지금 인맥 정치 테마주 인물 관련해서 이낙연 말고도 여러 인물들이 있죠. 네, 황교안이라던가 홍준표라던가, 네, 그런 인물들이 이제 종목이 어찌됐던 간에 이 테마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기 마련이라 가지고, 요것도 이제 세력이 꺼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눌림 나오는 종목들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순환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표로 이제 이낙연 관련주가 올랐는데, 그 다음 주자로 계속해서 이 순환이 돌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순환이 돌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결국엔 이낙연 관련주는 이제 수급이 꺼질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러면은 급등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조정이 나올 텐데, 조정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안정적인 자리에서 잡아가 나가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낙연 관련주로 해서 남선 알루미늄이 왜 지금 관련주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이낙연 관련주 같은 경우는 검색해보면 여러 종목들이 나와요. 남아토건, 아니면은 뭐 DY, 아가방 컴퍼니, 뭐 페넨터, 부국철강 등등등 이제 많은 종목들이 나오는데, 다른 종목들이 관련주인 이유는 보면은 뭐 그 같은 지역, 아니면은 뭐 대학교 동기, 뭐 이제 같은 대학교 나온 거, 뭐 아니면 이제 뭐 정책주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로 엮인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혈연 관련주로 엮이는 것보다는 좀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매긴 순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낙연 관련주가 더 관심 있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이게 지금 현재 검색을 했을 때 관련주라고 엮인 종목들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놓은 자료였는데, 네, 뭐 추가적으로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종목이 더 연관주라고 하면은 더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먼저 보시고 만약에 이낙연 관련주를 공략하고 싶다면 첫 번째로 1순위 이거, 그 다음이 요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참고해서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라겠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관점들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변곡점 구간 상승 아니면 이제 하방 주방 방향성이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승 하방에 대한 방향성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 인버스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인버스 공략을 해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이 이제
이제 미증시 하락에 대한 부분, 그래서 미증시도 이제 빠지는 쪽에 베팅할 수 있는 것도 이제 공략을 하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이제 인맥주 정시 테마주였어요. 이제 요런 테마주로 하여금 그래서 한번 이제 선침해서 이제 급등 나오면은 이제 그 차익을 먹는 거로 들어가자라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반도체와 이제 미디어 관련주인데,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전 영상 계속 찍어드렸지만,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 성장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골라가지고 잘 공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반도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공략할 거라면은, 기왕 차트 보고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아무 종목이나 막 차트 자리 나온다고 공략을 하지 말고, 기왕이면 이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미디어 관련주 업황을 보고 거기서 차트적으로 매력적인 자리를 공략해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업종군에서 괜찮은 종목들을 선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이 총선 관련주들이 현재 이제 순환 돌고 있는 거 공략을 해 나가고 있고, 이후에 좀 사그라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반도체 쪽과 미디어 관련주들 잡아서 소개를 드릴 거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그래서 어떤 종목을 제가 선정하는지는 이제 영상으로 하나하나 또 소개를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제 의견에 공감하신다면은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